오히려 반대로 대장이 무너진 거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추세 추종보다는 매도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시기 싸움이죠.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박스의 시간이거든요. 박스의 시간. 박스의 시간은 왜 박스의 시간입니까? 재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재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하승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8월 21일 수요일 현재 시간 1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은 고요해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고요해졌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변 상황들을 기다리는 눈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의 주가에서도 그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졌었고요. 그와 같은 행위 속에서 주가는 큰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일단은 쉬어간다. 이게 관점이 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서둘렀다. 통상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움직이기보다는 좀 관망을 통해서 분위기를 좀 체크아웃하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좀 서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줄다리기를 잠시 멈추며 큰 내용을 기다리는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또 어떤 생각을 가져봐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장 대비해서 61포인트 0.15% 하락한 4837포인트에서 소폭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하락 아니고요, 약보합입니다. 상승폭에 비하면, 그간 주가가 올라왔던 상승폭에 비하면 조정받은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가뿐히 하루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전히 연준 쪽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준에 대해서 긴장하는 측면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 워낙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인데, 워낙 오랜 기간 나왔던 얘기고, 거의 이번 연준에서 금리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시장이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지만 내심 금리에 대한 긴장감을 어느 정도를 풀어줄지에 대해서 걱정 눈치들은 있는 것 같아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가격의 움직임 자체들은 특별하진 않았어요. 가격적인 움직임 자체는 특별하진 않았고 스테이블합니다. 말 그대로 평소에 보여주면서 역시나 연준의 말을 기다리는 눈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앞선 흐름에서 주가 너무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관례를 무시할 수가 없고요. 관례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패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시장이 정해져 있는 약속이고, 또 시장이 오랫동안 형성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 간의 약속이다 보니까 저러한 동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제가 매매했던 영상을 올려드렸던 것도 보셨겠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길게 할 생각이 없다. 밤에 되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는 빨리 끝내고 쉬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움직임 속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어제 매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골자로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먼저 어제장에서 보면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을 또 넘어서는 거래가 존재했습니다. 이 거래가 좀 중요했어요. 저는 이 거래량 자체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현재 거래량이 상승을 이끈 거래량이라고 해도 의미가 있고, 또는 하락을 이끈 거래량에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거래량이 직전 거래보다 많았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주면 깊게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왜? 나는 처음에 1리터짜리 물통에다가 정수기에서 1리터의 물을 받았는데 이미
거기다가 다시 1리터를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넘치겠죠. 시장도 상승폭이 있지만 여전히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 상승폭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그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으면 직전 고점을 가뿐하게 넘기는 게 정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이 형성이 됐는데 주가의 위치가 보합 수준이었다. 굉장히 강하다고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만 놓고 봐도 현재 라인 자체가, 현재 주가의 포지셔닝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만 기술적인 부담감에 걸리고 있다는 점. 제가 어제 코스피 지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코스피 주가가 2700선이 넘으니까 전 남을 뭐 비난하거나 평가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뭐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제 아침녘에 이제 뉴스들을 보시면 2700이 넘고 출발을 하니까 이게 뭐 어제 뭐 달나라 행진 갈 거라고 믿는 분들 많았단 말이죠. 뭐 2750, 30. 근데 이제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미 갭상으로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갔다가 물량을 쏟아 부어도 어제 거래량이 직전 거래보다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쏟아 부어도 못 가요. 쉽게 못 가는 겁니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통상적인 거래의 형태를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의 개념인 거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붙어도 싹 붙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체력만 좋을 뿐 실질적인 시세로 확산되는 것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단기 숨고르기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설명을 하자면 눌림목을 이용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다 내포한 시장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쁘지 않았고요. 뭐 나스닥도 조정이 무난했고 0.33%, 뭐 보합이죠. 굉장히 무난했고 S&P 500도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우지수는 확실히 연준의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연준의 영역에 들어온 만큼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어느 정도 자극적으로 해줄 것인지. 지금은 한다 이런 멘트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럼 오히려 시장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그냥 인하할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마 시장은 뭐라고 할까, 기대감에 의했던 매물들이 전부 다 반대 매물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굉장히 임팩트 있는 코멘트, 야,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 주겠다, 또는 금리 인하 속도를 규모를 좀 키우겠다, 뭐 이런 코멘트를 좀 강력하게 쳐주면 시장은 아마 뜨겁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그 멘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뭘까? 이런 고민이 빠지죠. 현재 쓸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형적인 추세 추종 방법입니다. 추세 추종이라 하면 현재의 흐름을 그냥 편승해서 그냥 막연하게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추세를 추종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제가 어저께 사용했던 것처럼 반곡점을 활용해서 상승 피로감을 이용한 단기 호흡 조절에 따른 매매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 다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뭐 수익이 둘 다 날 수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로도 수익이 났지만 사실 매수로 기다렸던 것도 수익이 날 수 있었죠. 두 가지 다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 맞다, 매수가 맞다라고 결정지어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미 탄력성을 좀 잃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라는 것에 있어서 재료의 한계성이 좀 있거든요. 재료의 한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되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이제 현물인데 굉장히 강하죠. 네, 엔비디아 어제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뭐 그래봤자 2.6%, 그냥 눈물 조금 닦아준 정도인데 크게 조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엔비디아, TSMC, 테슬라, 브로드컴이 빠졌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뒤에서 받치는 구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장과 해외장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금 당장 그 섹터를 빼고 나면 국내 증시를 지탱할 만한 섹터가 많이 없어요. 뭐 저 PBR 종목군들이 조금 있긴 하고 저 PBR 섹터들이 있고 테마 형태의 종목군들이 일부 돌고 있긴 한데 솔직히 국내 증시는 저 두 종목의 파괴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뒷받침되는 것이 너무 약하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물론 이제 대장이 분명하게 있고 대장주의 주도하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긴 한데 사실 저 종목들을 뒷받침을 좀 올바르게 하고 있는 측면들이 뭐 많은 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폭이 좀 커요. 뭐 어제 엔비디아가 2.6%고 TSMC가 2.5%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정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시장의 균형이 좀 덜 무너졌죠. 그럼 결국은 이제 현물로 인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지탱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의 조정폭에 비해서 지수가 지금 덜 밀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종목군들이 괜찮았다라는 거잖아요. 어제 뭐 넷플릭스도 괜찮았고 뭐 지금 눈에 보이는 일라이릴리, 뭐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쏘쏘 했고요. 여기서 버티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장주의 매물이 좀 빠르게 빠져나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지난 8월 조정을 놓고 뭐 많은 분들이 뭐 엔캐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 영상을 저는 시황 영상을 빨간 날이 아니면 매일 찍어 드리잖아요. 저는 뭐 시황을 뭐 오늘 내일 뭐 갑자기 말을 바꿔서 시황을 쓰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늘 시황을 써드리는 사람인데 시황을 좀 보시면 제가 7월달 시황부터도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때도 7월 11일이 이때인데 최고점에서 너무 강력하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너무 강력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무너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수 자체가. 당일날 따라갈 수도 있고 후속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최근에 마지막 피니시일 때도 보시면 반등을 하다가 추가 반등을 하다가 깊숙하게 음봉이 맞으니까 지수가 그냥 두들겨 맞아버리는 이런 구조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결국은 지수의 영역, 지수의 밴드 영역 자체를 현물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은 그 뒤에 따라붙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지탱해주기 때문에 버틴 지수인 건 분명한데 대장 섹터가 또 대장주가 흔들림이 있으면 주가가 온전하게 버티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리기에 지수 종목군들에 비해서 지수가 셌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이 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전략은 방금 말씀드렸던 추세를 추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추세를 내가 만들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종할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그냥 현물도 그냥 쏘쏘하게 조정을 받고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상태에서 다른 종목군들이 억지로 시장을 잡아놓지 않았다고 하면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대장이 무너진 거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추세 추종보다는 매도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시기 싸움이죠.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박스의 시간이거든요. 박스의 시간. 박스의 시간은 왜 박스의 시간입니까? 재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재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재료들이 어차피 오늘 나올 재료들이나 그다음에 내일 나올 재료들이나 재료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재료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내일 재료가 제가 볼 땐 제일 클 것 같은데 내일이 조금 복잡해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복잡한 게 이제 왜 그러냐면 내일은 8시 반에 유로존에서 통화정책 보고서가 일단 있고 참고로 유로존은 이미 금리를 한번 드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잭슨홀이 있는데
그 뒤에 뒷붙여가지고 신규 실업수당과 서비스와 제조업 합성 PMI 지표가 따라 붙어져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게 되냐면, 지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소비랑 고용이잖아요. 소비와 고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관련된 지표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 부분이 되겠고, 소비는 왜 서비스업을 보냐면 최근에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잭슨홀 미팅이 엠바고가 풀려서 페이퍼를 주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중간에 코멘트들로 인해서 진행이 될 건데 이 시간이 30분밖에 격차가 안 나요. 30분밖에 격차가 안 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30분 동안 나올 별의별 얘기 속에서 시장이 치열하게 충돌할 확률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변동성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유발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 좀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내일 지표를 쌓을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싸고 싶지 않아요. 그 전에 매매를 끝내고 싶고요. 수익이 조금이 됐든 많이 됐든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고 그 내용들을 일단 확인하고 대응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 없고요. 시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고 충분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어중간한 스테이션을 취하고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낙폭 구간을 너무나 빨리 탈출을 했죠. 낙폭 구간을 너무나 빨리 탈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탈출했기 때문에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게 흔히 말해서 데드캣 바운스에 넘어서는 찐반등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조금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또 매매 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매매를 좀 천천히 하려고 좀 뜸을 많이 들였고 이제 매매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연준을 맞닥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대표였습니다.